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관을 끌고 가는 소름 끼치는 늙은 노파.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 평소 가위에 자주 눌리는 내 친구는 이날도 가위에 눌린 걸 알아차리고 금방 깨겠지 하며 어떻게든 다시 잠들려고 노력하는데 그날따라 가위에 심하게 눌렸는지 잠들기는커녕 더욱더 의식이 또렷해지더래.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눈이 떠졌는데 내 친구 잠자리가 발밑에 베란다가 보이는 위치거든. 어쩐 일인지 베란다의 시선이 꽂히더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몸은 짓눌린 채 쳐다보고 있는데 머리가 희고 산발된 노파가 검은 옷을 입고 관을 들고 지나가더래. 그것도 완전 슬로우 모션으로. 오른쪽에서 나타나서 왼쪽편으로 슬슬 관을 끌고 가더래. 처음에 얼굴만 나왔을 때는 귀신이구나 싶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대. 점점 모습이 보이는데 뭔가 어깨에 메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망태를 들고 가나 했는데 이게 웬걸. 엄청 오래돼서 낡아 빠진 관을 메고 가더래. 너무 무서워서 식은땀이 범벅이 되고 눈을 감거나 시선을 떼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안 되고 계속 그 노파가 가는 방향으로 눈이 돌아가더래. 순간 친구는 기절하듯 정신을 잃었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깨어났대. 그렇게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지쳤는데도 평소에 깨던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지. 근데 그 시간이면 엄마가 부엌에서 아빠 아침을 차려드리려고 준비하시느라 뚱땅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서 거실로 나갔더니 부모님이 베란다에서 목을 내밀고 아래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더래. 친구는 전날 가위 눌리면서 베란다를 지나간 노파도 그렇고 괜히 느낌이 이상해서 뭐 하시는 거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좀 큰 소리를 쳤나봐. 그랬더니 부모님이 놀란 얼굴로 학교 좀 늦게 가라고 하셨지. 옆동에서 여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해서 지금 수습하러 구급차들이 왔는데 피랑 잔재가 너무 많이 퍼져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순간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지. 걔는 확신하더라. 그 노파가 그 여자를 데려가러 온 거라고. 자살하는 사람이라 깔끔한 사자가 정식으로 오지 않고 낡은 관을 가지고 노파가 온 거라고. 아직도 그 생각하면 그 친구는 너무 무섭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해. 두 번째 이야기. 어린아이를 장례식장에 데리고 가지 마라. 친한 친구의 외할머니가 올여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어머니의 회사 직원분들도 오셨지. 그 중에 어떤 직원이 5살 배기 애기 손을 잡고 왔대. 친구 어머니는 그렇게 어린 애기를 데리고 장례식장에 오는 일이 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눈여겨보셨다고 해. 그런데 그 다음날 친구 어머니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 어제 장례식장에 온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익사를 했다네. 장례식에 참석한 다음날 가족들끼리 워터파크에 갔는데 아이가 없어졌다나봐. 가족들과 안전요원들이 아이를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폐장 시간 후에 시체로 발견되었대. 그것도 상식적으로 5살 아이가 혼자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에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친구 어머니는 이 얘기를 듣고 죄책감이 드셨다고 해. 괜히 자신 때문에 조문을 왔다가 귀신이 씌어서 아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 얘기를 들으니 소름이 확 끼치고 왜 어른들이 어린애들은 장례식장을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셨는지 알겠더라. 나도 초등학생 때 어른들의 만류로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절만하고 바로 나왔거든. 어린 아이들이나 기가 약한 사람은 장례식장에 갈 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갔다 오면 옷을 바람에 말리거나 소금을 뿌려야 한다는 것도 단순 미신으로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아. 세 번째 이야기.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 내가 중3 때 겨울 방학쯤 10시 반 정도에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정말 추워서 친구를 욕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지. 근데 코트 모자를 푹 뒤집어 쓴 아주머니가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코트 안에 아기가 있는 것 같았어. 우리 동네는 버스가 11시까지는 운영하는데 버스를 기다리려나 보다 했지. 근데 유달리 버스가 안 오더라고.
게다가 눈이 오기 시작했어. 눈이 조금씩 오다가 점점 입자가 굵어지는 게 버스도 안 올 것 같아서 속으로 저 아주머니랑 아기가 걱정되더라고. 그러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는데 아픈 아기의 울음소리 같아서 아기가 아픈 거 아닌가? 추운데 오래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아줌마, 저기요. 버스는 이제 안 올 것 같은데 택시 타는데 저기 있으니까 택시라도 타세요. 라고 했거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저기요. 버스 안 올 것 같으니까 바래다 주실 분한테 연락하세요. 전화 없으시면 제가 핸드폰 빌려드릴 테니까 전화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줌마랑 나랑 눈이 마주쳤어. 아줌마 눈이 충혈되었는지 빨갛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는 내 아이야. 가까이 오지 마. 다가오면 죽여버린다. 하면서 나를 죽일 듯이 쳐다봤어. 내가 뒤로 물러나니까 너도 내 새끼 죽이려고 그러지? 하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냈어. 난 과도를 보자마자 바로 소리 지르면서 뛰어갔는데 운이 와서 대리석 깔린 보도에 넘어졌어. 그러다 뒤를 봤는데 자기 아이 팔만 붙잡고 뛰었지. 머리가 덜렁덜렁하고 머리가 반은 빠진 인형이었어. 그 와중에 인형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났는데 내가 아픈 아기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였어. 그 인형이 우니까 내 새끼. 배고파. 좀만 기다려. 엄마가 잠깐 할 일이 있어서. 하면서 보채는 아이 달래듯 껴안았지. 이 틈을 타서 나는 뒤도 안 보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 그 여자를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 근데 그 아줌마는 과연 여자였을까? 지금 생각하면 남자인 것 같아. 네 번째 이야기, 복숭아 나무의 미신. 예로부터 전해오길 복숭아 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절대 집안에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복숭아 나무를 심었다가 된통 혼이 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저희 가족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집들 안에 한가운데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꽃이나 나무를 심는 걸 좋아하셨는데 아마 다른 나무라고 착각하시고 심으셨던 것 같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자라나고 꽃을 피울 무렵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얼른 저 복숭아 나무 베어버리라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꽃이 저렇게 예쁜데 베어버릴 필요가 있냐며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한기로 흘리셨습니다. 복숭아 나무 꽃 보신 일 있으세요? 정말 예쁘답니다. 작은 분홍색 꽃이 가지에 마디마다 열려서 한껏 고운 잣대를 뽐내기 시작하면 그처럼 황홀한 광경도 흔치 않습니다. 그 나무는 정말 고왔습니다. 하지만 복숭아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면서 집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복숭아 나무를 베지 않아서 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말이죠. 어머니께선 갑자기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아버지께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지 않으셨는지 술을 드시는 일이 늘어 엄마와 다투시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그렇지만 복숭아 나무 탓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감이 집안을 맴돌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도 아버지도 집에 계시지 않았고 저는 방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있는 방 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묘한 느낌. 문득 방 창문으로 복숭아 나무가 정면으로 보였는데 그날따라 복숭아 나무가 절 쳐다보는 것처럼 신경이 쓰였습니다.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결국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기척이 느껴지면서 머리가 찔빛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시선을 약간 옆으로 돌렸는데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의 팔이 보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바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하얀 한복에 팔이 절 감싸 안으려는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집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학교를 가려는데 마당에 복숭아 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론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곤
새벽에 갑자기 도끼로 베어버리셨다는데 그때부터 집안은 다시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일도 잘 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동네 아저씨들과 술자리를 나누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된 저는 다시 무서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버지께선 말씀하시길 복숭아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꿈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집 주변과 뜰 안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더랍니다. 그리고 복숭아나무마다 복숭아 꽃이 아니라 한복을 입은 여자의 손이 나와서는 아버지께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는데 결국 견디다 못한 아버지께서 새벽에 일어나 복숭아나무를 베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